지하철에서 누군가 당신 발을 밟고 지나갑니다. 사과는 없고 눈빛만 한번 주고받죠. 당신은 뭐라고 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 아이디어를 자기 거라고 발표합니다. 항의하고 싶지만 예민한 사람으로 찍힐까봐 참습니다. SNS에 누군가 당신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립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분명히 당신 이야기예요. 당신은 못 본 척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의 공통점이 뭘까요? 당신이 선택한 침묵이 상대방에게 허가증을 준 겁니다. 다음에도 괜찮다는 신호를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7초 안에 상대방이 안전한 타겟인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7초 동안 보인 반응이 앞으로 6개월간의 관계의 패턴을 결정하죠. 오늘은 이 패턴을 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건 침묵의 비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는 게 성숙한 거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 국내 심리학 연구팀의 2024년 조사를 보면 부당한 상황에서 3회 이상 침묵한 사람은 이후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공격받을 확률이 무려 89%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의 뇌는 학습하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까지 해도 된다는 걸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회사원은 팀장이 매주 금요일마다 야근을 시켰어요. 처음엔 참았죠. 한 달이 지나자 팀장은 주말 출근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침묵이 동의로 해석됐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점진적 경계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침해를 허용하면 큰 침해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즉각 반응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사실 기반 반응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회의에서 당신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의견이 논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사실 확인이죠.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런 방식의 개입은 상대방의 공격성을 평균 63%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감정과 행동의 분리예요. 화가 나도 됩니다. 당연히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화를 내는 방식이 중요하죠. 국내 한 대형 병원 정신건강 클리닉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 감정을 나 전달법으로 표현한 경우와 너 비난법으로 표현한 경우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가 왜 그래? 는 방어를 유발하지만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해는 대화를 여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약속을 3번 연속 취소했습니다. 당신은 화가 나죠?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3번 연속 약속이 취소되니까 나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말하거나요. 전자는 싸움이 되지만 후자는 대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패턴 읽기입니다. 무례함에는 패턴이 있어요. 국내 한 노동연구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200건을 분석했는데 가해자들의 행동에는 명확한 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는 테스트죠. 작은 무례함으로 당신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2단계는 확장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강도를 높이죠. 3단계는 일상화예요. 그 행동이 관계의 기본값이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을 끊으려면 1단계에서 개입해야 합니다. 한 직장인의 사례를 보면 동료가 계속 자기 업무를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요. 이거 좀 봐줄래? 그 직장인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내 업무가 지금 이만큼인데 이걸 도와주면 내 마감이 하루 늦어져. 그래도 괜찮아? 사실을 말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동료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비용 부과입니다. 무례한 행동에는 비용이 따라야 해요.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여야 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과의 약속을 자주 어깁니다. 그럼 당신은 그 사람과의 약속을 덜 잡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연적 결과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한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부당한 대우에 침묵한 그룹과 명확히 선을 그은 그룹을 6개월간 추적했어요. 침묵한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선을 그은 그룹은 초반에만 약간 올랐다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선을 그은 그룹이 오히려 대인관계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대안 제시입니다. 단순히 거절만 하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특히 직장에서는요. 그래서 거절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만 이건 가능해요. 이런 방식이죠. 산업심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안을 제시한 거절은 관계 손상 없이 경계를 설정하는데 82%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실제 직장 사례입니다. 상사가 퇴근 직전에 긴급하지 않은 업무를 줬어요. 그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는 어렵고요. 내일 오전 첫 업무로 하면 2시간 안에 완료 가능한데 괜찮으세요? 상사는 승낙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이 아니라 조정이었으니까요. 여섯 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문제라면요. 날짜, 상황, 당신의 반응을 간단히 적어두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만약 문제가 커지면 증거가 되죠. 한 직장인은 6개월간 팀장의 부당한 지시를 기록했고 결국 인사팀에 제출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연합 형성이에요. 혼자 맞서기 어려울 때는 동료를 찾으세요. 나만 이렇게 느끼나? 라고 물어보면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집단의 목소리는 개인의 목소리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실제로 한 회사에서 여러 직원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인사팀에 이야기하자 일주일 만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여덟 번째, 타이밍 선택입니다. 모든 순간에 맞서야 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감정적일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차분할 때를 기다리세요. 또한 공개적인 자리보다는 1대1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상대방에게 체면을 지킬 기회를 주는 거죠. 정신의학 연구를 보면 사적인 대화에서의 피드백은 공개적 피드백보다 수용률이 3배 높았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당신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면 그건 대부분 정말 불합리한 겁니다. 당신의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한 연구에서 부당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즉시 대응했나요? 68%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였죠. 하지만 6개월 후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을 때 97%가 그때 말할 걸이라고 답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당신의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정교한 센서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그건 당신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한 연구팀이 직관과 사실을 비교했는데 대인관계에서 직관의 정확도는 무려 87%였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연기일 뿐이에요. 지금 참으면 나중에 더 큰 폭발이 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당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관계에도 좋지 않아요. 건강한 관계는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돼요. 목소리가 떨려도 말이 꼬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도하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완벽한 경계 설정보다 서툰 시도가 낫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를 보거든요. 실제로 경계 설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처음 시도했을 때 성공률은 42%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시도에서는 78%로 올랐죠.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시도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직장에서든 가족에게서든 친구에게서든요. 그리고 존중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요구하는 겁니다. 조용히, 확고하게, 지속적으로요. 그게 바로 성숙한 어른의 방식입니다.